그건 거짓말입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것들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처를 주는 말들이고 찰리 커크의 유산과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그가 추구하는 가치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비 심리에서 법정에 명확하게 제시된 증거가 있는데도 거짓말을 퍼뜨리는 사람들을 모두 강력히 비난합니다. 우리는 찰리 커크의 진짜 살인범을 밝혀낼 것입니다. 이제 그럴 때가 됐습니다. 우리는 몇 달 동안 깊고 치밀한 조사에 대봤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찰리 커크 암살의 진짜 배우가 누구였는지, 즉 캔디스 오웬스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기는 벤 샤피로 쇼입니다. 인터넷이 캔디스 오웬스를 비난하기 시작했다. 저는 이 모든 순간을 정말 즐깁니다. 왜냐하면 그 악랄한 팟캐스터가 찰리 커크의 죽음을 돈벌이로 삼고 그의 가족까지 파괴하려 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노골적으로 거짓말을 하며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채널을 오래 보신 분들은 저희가 이 이야기를 계속 다뤄왔음을 아실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캔디스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가장 먼저 밝혀낸 사람들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죠. 시간이 좀 걸렸고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캔디스가 그녀의 미친 추종자들과 함께 자신들에게 달려들까봐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별로 말하지 않았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어요. 사람들은 이제 정말 지쳤어요. 특히 타일러 로빈슨, 예비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캔디스가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퍼뜨리고 에리카 커크를 망가뜨리는 걸 보는 게 정말 고통스러웠거든요. 벤 샤피로 같은 사람도 있죠. 그는 아마 역대 최고의 독백 중 하나를 만들어서 캔디스 원스를 완전히 박살냈어요. 브랜든 테이텀은 캔디스의 가장 친한 친구 중 한 명으로 공개적으로 더 이상 이걸 지지할 수 없다고 밝혔어요. 찰리로부터 캔디스를 조종하려고 한 게 아니었고 실제로 친구도 아니었다는 증거와 증언도 있어요. 그리고 과거에 캔디스를 알던 사람들이 나와서 여러분을 놀라게 할 만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의 푸시백 투데이 에피소드에 오신 걸 환영해요. 오늘 에피소드는 정말 대단해요. 이 에피소드가 특별한 이유는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렸기 때문이에요. 지난 1년 동안 파괴만 일삼아온 이 미친 거짓말쟁이를 인터넷이 더는 지지하지 않게 되기를 계속 기다려왔죠. 푸시백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자 메이라 K예요. 구독도 부탁드려요. 그리고 이분은 브랜든 테이텀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려요. 그는 캔디스의 좋은 친구예요. 이제 피어스 모건쇼에서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봅시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같은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캔디스 오원스가 해온 일들에 대해 비난하시겠습니까? 네, 그건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캔디스의 모든 잘못된 발언을 비난합니다. 저는 그녀를 개인적으로 알고 있고 저와 그녀는 곧 이 일에 대해 대화를 나눌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녀가 진실이 무엇인지, 이런 절차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수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DNA 증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배우는 것이 그녀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녀를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으로서 저와 그녀를 아는 다른 사람들이 그녀와 대화를 나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매일 소셜미디어에서 그녀를 언급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에리카와 터닝포인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찰리도 캔디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 나오고 있는 주장들에 100% 맞서 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들은 거짓말입니다. 저는 지금 말하고 있는 것들이 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들은 상처를 줍니다. 그것들은 찰리 커크의 유산,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그가 무엇을 지지하는지에 반하는 행동입니다. 저는 법정 예비 심리에서 명확한 증거가 나왔음에도 거짓말을 퍼뜨리는 이들을 규탄합니다. 재판으로 가면 상황은 더 악화되고 증거와 증인도 늘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사분, 제 옆에 계신 분인 것 같습니다. 관객분들이 제가 보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보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앉아서 자랑하고 마가가 서로 싸우는 걸 보니 신난다고 말할 기회를 가지는 건 정말 완전한 바보 같은 짓입니다. 진실을 말해 암살당한 찰리의 희생 위해서입니다. 그는 좋은 사람, 좋은 아버지였고 저는 그를 알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질모를 제대로 비난하지 못하는 게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이게 마가다, 아니다 라고 지적해야만 합니다. 그건 어리석은 짓입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브랜든 테이텀의 말대로 캔디스는 모든 것을 내부 싸움으로 만들었습니다. 찰리는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길 바랬지만 그 점이 잊혔죠. 이제 찰리와 캔디스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캔디스가 처음부터 계속 주장해온 아주 크고 중요한 점은 자신이야말로 찰리의 진정한 친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캔디스는 찰리와 에리카의 결혼식에 초대받지 못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그건 좀 이상하죠? 그리고 찰리가 죽은 후에 그를 추모하기 위해 열렸던 큰 행사에도 초대받지 못했어요. 이 모든 건 사실이 아니에요. 캔디스는 실제로 친구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수년 동안 그들의 우정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캔디스는 계속해서 아니야. 우리는 정말 진정한 친구였어. 내가 진짜 찰리를 지키는 사람이야. 라고 올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앤드류 콜벳이 막 등장했어요. 이런 식으로 글을 올리고 있죠. 한 번만 더 싸우자 찰리. 나는 싸울 거야. 나는 이 악마들이 두렵지 않아. 우리는 이길 거야. 이제 터닝포인트 USA의 앤드류 쿠벳이 캔디스, 찰리는 친구가 아니라 널 관리한 거야. 네가 조직을 등지지 않게 분위기를 유지한 거지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난 18개월 중 마지막 12개월 동안 진짜 우정의 증거를 보여줘.
물론 그녀는 그럴 수 없지. 하지만 앤드류는 주저하지 않고 실제 증거를 공개해요. 그리고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있는 그대로요. 벤 샤피로가 확인됐어요. 네, 잘했어요. 그래픽을 지금 띄울까요? 아니면 나중에 보여줄까요? 잠깐만요. 캔디스와의 관계를 정리해야 해요. 즉 찰리는 여기서 캔디스 오웬스 관련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이제 그게 분명하죠. 캔디스의 미움을 사는 건 정말 큰일이에요. 그녀는 화가 나면 당신을 공격하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만들어낼 거예요. 수년간 그녀와 엮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일을 겪었을 거예요. 사람들은 캔디스에게 대답을 두려워해요. 그녀에게 반대하면 어떤 피해가 있는지 모두 알기 때문이죠. 그건 분명하다고 생각해요. 이제 아니야, 그건 사실이 아니야. 찰리는 정말 그녀의 친구였어. 라고 계속 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캔디스가 하고 있는 걸 본다면, 그리고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다면 어쩌면 정말 찰리가 그녀를 관리할 필요가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걸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가 자신에게 엄청나게 적대적이지 않았다고 믿는 이유는 그녀가 자신과 자기 조직을 상대로 캔디스 효과를 터뜨리게 되는 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문자가 그걸 명확히 증명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캔디스 관련 상황을 정리해야 한다고 했죠. 어떤 다이내믹인지 우리 모두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브랜든이 말했듯이 여기서 중요한 점은 내부 싸움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벌어지고 있는 몇 가지 일을 반박하고 이 여자가 제정신이 아니라는 걸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벤 샤피로는 제가 말씀드리자면 캔디스가 했던 여러 가지 말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그게 얼마나 거짓말인지 정말 훌륭하게 밝혀내고 있어요. 여러분께 전체 에피소드 시청을 추천합니다. 정말 걸작이에요. 저희가 1시간 영상을 모두 리뷰하진 않지만 짧은 발췌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게시된 영상입니다. 오늘은 중요한 장소입니다. 우리는 찰리 커크의 진짜 살인범을 밝힐 예정입니다. 몇 달간 조사했고 오늘 공개한 인물은 여러분 예상과 다릅니다. 우리는 찰리 커크 암살의 진짜 배우가 누구였는지 바로 캔디스 오원스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기는 벤 샤피로 쇼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농담이네요. 그들은 이걸 가지고 장난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정말로요. 하지만 우리는 파헤치고 있었어요. 우리는 조사해왔고 모든 시나리오 잡아당기며 모든 조사 반영을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진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밝혀내려고 했어요. 진짜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정말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참고로 혹시 잘 모르시겠지만 이게 바로 캔디스가 말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캔디스를 볼 필요가 없었다면 정말 다행이에요. 하지만 이게 그녀의 스타일이에요. 마치 우리가 모든 걸 다 알아냈다는 식이죠. 이야기는 2025년 9월 10일 찰리 커크 암살 사건보다 앞선 2025년 봄부터 시작됩니다. 팟캐스터 캔디스 오원스는 브랜드 위디와 프랑스 연구인에게 고소, 스폰서 이탈 등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정신적으로도 불안했고 많은 이들과 갈등을 겪었죠. 이후 먼더가 변했습니다. 찰리 커크가 2025년 9월 10일 살렸던 거 기억나죠? 근데 찰리 커크 보도로 청순이 모이고 굿즈 판매 기록을 세웠어요. 그녀가 직접 말한 거예요. 그로 인해 미국에서 가장 큰 화제의 중심인물이 됐고 올해 5월에도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이 웹사이트 굿즈 판매 최대 기록의 법 같아요. 보이콧 주장에도 굿즈 구매해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려요. 캔디스가 터닝포인트 USA 굿즈 판매가 잘 된다는 에리카 쿡을 예전에 조롱했다는 걸 다시 상기시켜 드릴게요. 에리카 쿡 영상은 크게 바이럴됐고 그녀를 팔로우하지 않는 분들을 위해 말합니다. 굳이 할 필요는 없지만 저희는 하고 있어요. 찰리 커크가 사망한 지 며칠 뒤 에리카 쿡이 터닝포인트 USA와 함께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는 영상이 엄청나게 화제가 됐어요. 그리고 그녀는 우리가 지금까지 중에 가장 성공적인 굿즈 판매를 하고 있다고 말했죠. 사람들은 어떻게 누군가가 사망한 직후에 굿즈 얘기를 할 수 있냐며 비난했어요. 생각해보면 굿즈는 에리카에게 더 큰 의미가 있어요. 그 굿즈는 터닝포인트 USA가 미국 청년들에게 기독교를 되찾게 하는 운동을 상징하죠. 그래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걸 기념하고 굿즈를 사고 자랑스럽게 입는다는 건 에리카가 생각하기에 찰리가 분명히 지지했을 일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방송에서 와, 이건 결코 돈 때문이 아니에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에리카 커크는 괜찮을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도 다 이해가 되는 거죠. 찰리가 이미 충분한 돈을 벌지 않았다 해도 에리카는 평생 부유한 사람들에게 보살핌을 받을 거예요. 이건 결코 돈에 관한 일이 아니었어요. 이건 찰리가 추진했던 사명을 진심으로 기념하는 일이었죠. 하지만 물론 캔디스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어요. 캔디스가 굿즈를 자랑스러워하는 건 그녀의 사명과 무관하며 단순히 확인하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돈이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는지 따라봐야 해요. 계속 따라봐세요. 그냥 따라봐세요. 알겠죠? 이 보도의 수익은 개인에게 흘러가지 않아요. 캔디스 온스 LLC 같은 여러 기업체를 통해 흘러갑니다.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가 말하는 이 내용의 세부 사항까지는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결혼했어요. 여러분은 이미 캔디스가 얼마나 이상한지 아시죠? 곧 그녀의 결혼 생활이 얼마나 이상한지도 곧 이야기할 텐데 먼저 누군가가 예전에 들려준 캔디스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이걸 일반 속도보다 약간 빠르게 같이 봅시다. 저는 그냥 그가 알았으면 했어요. 만약 도움이 필요하다면 저도 이런 일을 겪어봤으니까요. 힘들지만 기꺼이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캔디스에게도 그렇게 했고 괜찮았어요. 우리는 좋은 대화를 나눴죠. 그리고 약 6주쯤 후에 저는 그냥 그녀에게 전화해서 안부를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신이 말한 것 중에 정말 맞는 말이 있어요. 캔디스와 시간을 조금이라도 보내본 사람이라면 그녀가 얼마나 특별한지 알 거예요. 정말로 그녀는 카리스마가 넘치고 말도 잘하고 똑똑하고 예쁘고 방송인으로서 모든 걸 갖췄죠. 그래서 저는 그녀가 정말 유능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서 잘 지내? 라고 물었죠. 그녀는 솔직하게 별로 좋지 않아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야? 라고 물었고 그녀는 요즘 정말 힘들어. 버티기가 쉽지 않아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저는 신인들에게 항상 묻는 일종의 리트머스 시험 같은 질문을 했어요. 만약 내일 네 차가 고장나면 어떻게 할 거야? 라고요. 그러자 캔디스는 완전히 곤란해질 거예요. 감당할 수 없어요. 차 수리비도 낼 수 없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녀가 말하길 사실 지금도 타이어가 펑크 나 있어요. 고칠 수가 없어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녀는 점점 유명해지고 있었고 TP USA를 위해 여기저기 다니며 연설하고 있었지만 거의 돈을 벌지 못하고 있었어요. 차 타이어도 고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제가 그녀를 도와주겠다고 했고 실제로 돈을 주기 시작했어요. 이 이야기는 제가 공개적으로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살아가려면 뭐가 필요하니?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그녀가 한 달에 $1,200를 받고 있는데 집세가 그보다 더 비싸요. 유튜브 수익 창출 승인을 기다리고 있어요. 라고 말했어요. 얼마나 필요하니? 라고 물었더니 그녀가 한 달에 $1,000 정도는 있어야 살 수 있어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알겠어. 그럼 내가 $2,000를 줄게. 라고 했죠. 그녀가 무슨 일로요? 라고 묻길래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일 그대로 해. 네가 정말 대단하니까.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우리 비영리 단체 예산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녀를 예산에 포함시켰어요. 참고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만약 누군가가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걸 발견한다면 그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려고 노력해야 해요. 온라인에서 좋은 일을 하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이는지, 그리고 그 뒤에서 실제로 얼마나 적은 금전적 지원을 받는지 모를 거예요. 정말 놀랄 거예요. 저는 그녀에게 돈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그녀가 컨텐츠 지원을 지지해줄까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네가 원한다면 해도 되지만 그게 내가 이걸 하는 이유는 아니야. 네가 재능 있고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 거야. 나는 네가 유능해지고 정말 멋진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해. 그냥 돕고 싶었어.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녀에게 돈을 줬죠. 정확히 한두 달이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비교적 짧은 기간이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그녀에게서 평생 받아본 것 중에 가장 악의적인 문자를 받았어요. 정말 뼈를 깎는 듯한 말이었죠. 나는 당신이 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당신이 진정성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시는 저에게 연락하지 마세요. 라고 했어요. 정말로 지금 네 얼굴 표정이 바로 내 얼굴 표정이었어. 갑자기 정말 아무 이유 없이 뭐지? 아무런 대화도 없었는데 그래서 나는 대체 무슨 소리야? 라고 했어. 그러자 그녀가 내가 분명히 말하지 않았나요? 다시는 저에게 연락하지 마세요. 제 번호도 지우세요. 라고 했어. 그래서 나는 너 정말 미친 거 아니야? 이게 도대체 뭐야? 라고 말했어. 그리고 그게 내가 캔디스와 마지막으로 대화한 순간이었어. 하지만 그게 그녀가 초능력이 있다는 첫 번째 증거였지. 그리고 이 이야기의 후일담은 몇 년 후의 일이야. 나는 찰리를 정치적으로보다는 사회적으로 더 잘 알았어. 우리는 함께 사냥도 하고 낚시도 했거든. 그래서 나는 그와 함께 꽝 산행을 갔어. 그때가 캔디스가 카니와 큰 이슈가 있었던 시기였지. 기억하지? 캔디스가 카니가 블리즈의 로고를 디자인했다고 했는데 카니는 아니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 모든 게 터지고 있었어. 찰리는 이제 그녀를 자신의 커뮤니케이션 디렉터로 만들었어. 우리는 사냥 중이었지. 찰리도 거기 있었고 그는 계속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어. 그가 내게 다가와서 정말 이상한 말을 했어. 그는 이렇게 말했지. 내가 너한테 사과해야 할 것 같아. 나는 네가 한 일에 기분 나쁜 건 없어. 그가 말했어. 너 몰라? 아니 몰라. 알겠어. 그러니까 넌 나한테 사과할 필요 없어. 괜찮아. 그리고 내가 좀 이따가 그에게 물어봤어. 나는 그냥 저게 도대체 무슨 일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궁금한 게 하나 있어. 캔디스한테서 정말 이상한 문자를 받았거든. 내 인생에서 받아본 문자 중에 제일 심한 문자였어. 나는 그냥 그녀를 도와주려고 했을 뿐이야. 그리고 그는 휴대폰을 가리키며 어떤 사람은 절대 안 되란다고 말했어. 그리고 그게 나한테는 일종의 시작점이었어. 그렇지? 나는 알았어. 그녀와 찰리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상황이 안 좋고 그녀가 정말 사납게 굴고 있다는 걸. 그녀는 나한테도 나쁘고 사나웠어. 그리고 나서 그녀는 플래거 유로 갔지. 그리고 나는 프래거 유 사람들에게 일종의 경고를 하려고 했어.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말할 수 없지만 아마 좋지 않을 거라고. 그녀는 프래거 유를 떠나 프래거 유 사람들한테서 듣기로 꽤 안 좋았다고 해. 그녀는 결국 데일리 와이어로 가. 나는 속으로 세상에 내 데일리 와이어 친구들 어떡하지? 이건 정말 안 좋은 일이야. 당연히 상황은 좋지 않게 흘러가. 내가 그녀를 처음 만난 날부터 일관되게 보였던 건 그녀가 정말 악의적이고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라는 거야. 내 말은 그건 정말 치명적인 말이야. 정말 심각하지. 그리고 그녀가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만 이상한 게 아니야.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자. 물신투명 얘기를 해보자. 그녀는 아마 역대 가장 이상한 러브스토리 끝에 결혼했어. 그러니까 그녀는 남편 도지를 만났는데 거의 알지도 못했지. 그런데 그냥 결혼해버렸어. 그건 작정이야. 알겠어? 우리 바보 아니야. 우리 바보 아니야. 알겠어? 우리 바보 아니야. 그건 작전이야. 그건 작전이야. 캔디스가 30명 정도나 모인 붐비는 저녁 파티에 참석했다고 해. 그럼 그 자리에서 같은 테이블에 앉아있던 다른 사람이 누군지 맞춰볼래? 찰리 커크. 우연일까? 그녀가 남편과 만난 그 행사에 그도 있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저명한 영국 포위당 귀족 마이클 파머 경의 두유한 아들 조지 파머를 만났다. 여기 캔디스가 남편 조지와 함께 이 이야기를 설명하는 장면이 있어. 나는 당신 옆에 앉았지만 당신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지난 6년 동안 해왔던 대로 했죠. 나는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게 통했죠. 그리고 그게 통했어요. 정말 효과가 있었어요. 그리고 당신은 나와 결혼했죠. 그래서 왜 그런지 전혀 모르겠어요. 그래요. 18일 후에 맞아요. 우리는 약혼했죠. 이건 이상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듯이 아마도 그녀가 어느 정도는, 글쎄요, 찰리가 그녀와 결혼하지 않아서 상처받은 마음을 회복하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녀는 백인이며 그와 닮았고 부유한 사람과 결혼했어요. 그래서 에리카 쿡을 질투한 건 놀랍지 않아요. 이게 이 모든 일의 배경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캔디스를 찾아가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녀의 불쌍한 남편을 돌보기 위해서예요. 이런 사람과 결혼했다고 상상해보세요. 정말 힘들고 재미없겠죠? 어쨌든 여러분, 제가 말했듯이 벤도 있고 브랜든도 있고 제레미 보링쇼도 있고 앤드류 코발도 있어요.
지금 다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증거는 계속 쌓이고 또 쌓이고 있지만 사실 증거가 필요하지도 않아요. 이 여자가 무슨 짓을 했는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그냥 눈으로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어쨌든 푸시백에 오신 걸 환영해요. 여기 와주셔서 감사하고 이 문제에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